자, 네, 선배님 예, 오늘 어떤 계획일까요? 많은 분들 기다리시는 테슬라 얘기를 오늘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예, 이번 주 뭐 월가의 가장 큰 관심이 테슬라 실적이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미국 시간으로 19일 장 마감 후 오후 3시 반,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 반이 되나요? 예, 3분기 실적 발표하고요. 컨퍼런스 콜을 2시간 후에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한국 시간으로 7시 반 네네네. 하다 보면 아마 이 방송에서는 컨퍼런스 콜 내용은 업데이트해서 해드리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예, 거의 실시간으로 그럼 속보를 날려야 되는 건데 하여튼 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다시 이제 업데이트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약간 프리뷰하고 최근에 이제 그 이번 3분기 실적을 둘러싼 테슬라의 주요 이슈들 좀 정리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EPS 월가 전망치가 1.03달러거든요. 전기에 76센트였으니까 35.5% 정도 전기 대비해서 EPS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매출액이 223억 달러, 전기에 비해서 32% 늘어나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 76% 늘어난다라는 거고, 이 매출액이 만약에 223억 달러가 나오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입니다. 그래서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다 이번 3분기는. 그렇고요. 또 평균 판가는 월가에서 전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전기 2분기에 14% 전년 대비 14% 판가가 올라갔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을 거다라는 게 지금 월가 전망치고요. 실제 이제 6월에 지금 가장 값싼 제품부터 해서 최소 3,000달러 이상씩 차량 가격을 또 올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이 되면서 평균 단가, 평균 판가, ASP가 또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총 마진도 2분기에 27.9%였는데 이번에 32.9%까지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실적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지난주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서학개미들이 순매수 1위 종목이 테슬라였더라고요. 또 5위가 디렉시온에서 만든 ETF 테슬라 불 1.5배 ETF가 또 순매수 5등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주식에 배팅한 사람, 테슬라 주가의 1.5배 그 초과 상승률을 추종하는 ETF에 배팅한 개인들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만큼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져 있다. 다만 뭐 너무 이렇게 지금 설레발치듯 너무 주식을 많이 사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뉴스에 팔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내용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이제 테슬라 주주기 때문에 주가가 쭉 올라가기를 기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약간 부담스러워요. 전주에 이렇게 많은 매수가 몰렸다는 게 좀 부담스럽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빠져서 200달러도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와서 그렇죠. 가격 매력을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예, 그렇긴 그렇을 텐데 네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벤트가 맞아요. 있으면 사실은 핑계를 대고 팔 수가 높은데. 있는 거니까요. 걱정입니다. 팔지 마세요 대부분. 계속 갑니다 테슬라는. 이건 아까 그냥 예. 사신 발언이었고요. 네. 예. 다시 이제 냉철한 이제 그 네. 데이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핵심은 수요가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애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수요는 별로 관전 포인트가 아닐 거다. 오히려 관전 포인트는 공급망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차량 인도량을 지난주에 미리 공개했잖아요. 34만 3,830대 1분기 넘어서 이제 이것도 생산량 분기로는 인도량 분기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42% 늘어났고 전기에 비해서도 35% 늘어났는데 문제는 월가 전망치보다 낮아서 맞아요. 사실은 이게 약간 주가 쇼크를 기록했었는데 그때 이제 테슬라가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물류가 집중되는 시기, 연말 쇼핑 시즌이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합리적 가격으로 값싸게 차량을 인도하려다 보니까 그 운송 물량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물류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그나마도 운송할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모델 Y 같은 경우는 차량을 주문한 이후에 실제 물량을 그 인도받기까지 최소 6개월을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 많은 소비자들은 뭐 1년 대기해야 되는 차도 많다고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이게 모델 Y 뭐 6개월이 뭐 대수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테슬라는 사실은 공급망 이슈로부터 그러니까 부품 조달 차질로부터 사실 좀 자유로웠던 기업이었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물류적 이슈로 이렇게 차량 인도가 더 늦춰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조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요. 웨드부시 증권에서는 그래서 실제 엊그제 물류 어려움이 지금 테슬라의 단기적인 과속 방지턱이다. 주가가 속도를 내면 달려야 되는데 과속 방지턱 있으면 잠깐 속도를 늦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렁하고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죠. 그래서 단기 악재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단기에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 먼저 차트 보시면 이게
테슬라의 지금 그 분기별 차량 인도량 수치거든요. 지금 이게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네. 지난 3분기가. 이게 검은색이 이제 고가 제품들, 모델 X, 모델 S, 그 다음에 초록색이 대중적 브랜드죠. 모델 3, 모델 Y입니다. 대부분 이제 잘 팔리는 파퓰러한 대중 모델, 가격이 싼 모델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게 돼 있겠죠. 특히 이제 테슬라가 지금 지난달에 보니까 국내 수입차 판매 1등이 테슬라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외제차다, 테슬라가. 그래서 인도량이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인도량은 많고 근데 월가 전망치는 지금 밑돌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요 데이터는 뭐냐면 로이터가 지난주에 단독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테슬라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3분기까지는 생산량 오렌지색까지는 생산량 그냥 전망치예요. 뒤로 약간 이게 뭐라 그러나 이거 이게 무슨 색인가요? 이게 뒤에 그냥 나무색, 고동색, 갈색이라고 할까요? 갈색. 네.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내부 문건에 테슬라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분기별 생산량이라는 겁니다. 4분기, 내년 1, 2, 3분기, 4개 분기에 생산량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린다는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늘리면 뭐해? 인도를 해야지. 생산하면 뭐해? 인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웨더부시 말대로 단기적인 물류적 어려움이 이번 그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코멘트들이 나올지 좀 핵심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슈의 하나다. 그래서 단순히 생산량 목표치는 테슬라 얘기하려고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인도량 목표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를 핵심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게 가장 큰 이슈다. 네. 뭐 길게 보면 침체가 오래 간다면 테슬라도 수요 악화로 뭐 영향을 받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적어도 4분기 실적, 내년 1분기 실적까지는 수요 침체보다는 공급망 차질이 더 큰 이슈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나왔던 2개의 보고서가 있어서 2개의 정반대 보고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웰스파고 대 골드만삭스. 웰스파고는 목표 주가를 내렸어요. 280에서 230달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주가 대비해서 한 12% 이상 주가는 더 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플레 감축법 수혜가 기대되지만 거시경제 악화와 금리 상승 악재가 테슬라한테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위기가 임박해 있는 유럽 쪽 소비자들이 지출을 많이 줄일 거기 때문에 유럽 사업에 더 불리함을 느낄 거다라는 거고요. 또 평균 판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이것도 해외에서 들여오는 그 외화로 거래를 해야 되는, 외화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평균 판가도 이제 조금 압박을 받을 거다, 하향 압박을 받을 거다라는 거고요. 다만 웰스파고조차도 인플레 감축법 수혜로 인해서 2023년부터 26년까지 EPS 전망치는 33% 이상씩 다 높였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해 말 내년 초 정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다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역시 웰스파고도. 그러나 단기적 부담감을 좀 웰스파고는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골드만삭스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매수의 목표 주가 305달러, 한 40% 정도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본인들 전망치를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내후년에 2024년 미국 자동차 중에 전기차 판매가 13.5%일 텐데 이거 원래 전망치를 12.5로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거다.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이 팔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2025년이 되면 자동차 중에 전기차가 20%, 2030년이 되면 절반인 50%, 2040년이 되면 85%까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럴 때 돈 벌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더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IRA 상의 세액 공제 요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테슬라뿐이 없다. 그래서 테슬라의 모든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테슬라는 세액 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 될 요인이 생겨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틸 거다라는 거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베를린이나 다른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이게 생산 비용을 더 효율화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을 더 하게 되면 가격 인상 안 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가격을 오히려 내려서 시장 점유율을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거다라는 남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못 내릴 때 먼저 내려서 시장 점유율을 다 차지해 버릴 거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전망이었고요.
또 생산량 전망치도 높였습니다. 2024년에 240만 대, 원래는 227만 대 정도 생산할 거라고 봤는데 이것도 높여버렸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계속 좋다. 웰스파고는 길게 보면 좋지만 내년 한 상반기까지 지금 한 1년 정도는 조금 고생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이제 호재가 또 호재일 수도 있고 뭐 호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자사주 매입 논쟁이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사주를 사지 않는 기업이잖아요. 네, 네. 여기서 요 앞에 요 데이터는 제가 약간 잘렸는데 그 시킹 알파에서 그 테슬라가 바이백 자사주 매입을 하기 전과 한 이후를 비교했는데 뭐 이익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미국은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EPS가 2배로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금요일 날 이제 모멘텀이 생겼죠. 게리 블랙이라고요. 자산운용사인 FFND의 창업주가 테슬라 이사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야, 니들 잉여현금 흐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 좀 활용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한 100억 달러 정도 한 12조, 13조 되죠. 아주 14조 되겠네요. 14조 정도 자사주를 사라. 그것도 당장 다 사라는 게 아니고 몇 년간 나눠서 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냐? 지금 주가가 무자비할 정도로 추락하고 있지 않냐? 니들 뭐 하냐 지금? PER이 팬데믹 이후 최저인데 지금 왜 이렇게 안 사니 주식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다가 또 하나의 모멘텀이 S&P로부터 이것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투자 적격 등급, 그전엔 투기 등급이었는데 투자 적격 등급이 곧 될 거다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됐어요. 지지난주에. 그래서 S&P가 트리플 B로 신용 등급을 올려서 투자 적격 등급이 된 겁니다. 투기 등급과 투자 적격 등급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럼. 신용 등급은 한 등급 차이지만 그래서 외부로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은 투자한다고 안 쓰더라도 차라리 그냥 애플처럼 애플은 회사채를 찍어서 그걸 가지고 자사주를 사거든요. 야, 외부 차입을 하면 비용이 엄청 낮아져. 시장 금리는 올라갔지만 투기 등급에서 투자 적격 등급이 되니까 금리가 엄청 낮아졌기 때문에 외부 차입을 해서라도 자사주 살 수 있지 왜 못 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술에 막 들어오는 그렇죠. 그러면서 야, 이게 니들 돈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주가면 니들이 자사주 매입하면 니들이 매년 24%씩 투자 수익이 날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측도 있습니다. 론 베런이라고요. 베런 캐피탈 CEO는 자사주 매입에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한 70억 달러씩 생산 시설에 투자하면 1년에 거기서 생산되는 자동차나 배터리 같은 걸 팔아서 버는 돈이 1년에 150억 달러인데 그러니까 그 투자 대비 수익률이 100%나 되는데 왜 이걸 쓸데없는 자사주 사는 데 쓰냐. 성장하는 데 써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할 바에야 전기차 생산 시설부터 더 늘려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더 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분간 성장주를 둘러싼 이런 논쟁은 계속될 거고요. 애플도 과거에 스티브 잡스는 자사주 매입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야, 나만 믿어. 나의 혁신이 주가를 띄우는 거지.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띄우지 않아 했는데 그 이후에 CEO가 바뀌고 나니까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니까 주가가 더 뛰었잖아요. 예, 그런 경험도 사실은 있는 거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거고요. 특히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이슈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머스크가 어떤 코멘트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이슈고요. 예. 어쨌든 시장 내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주가에는 좀 플러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하는 관점에서 제가 관련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생산 목표치 지난번에 제시했을 때 그거 대비해서는 이제 공장을 한 10군데를 더 지어야 되는 그렇죠. 지금 이제 맞습니다. 뭐 이런 상황인 것도 있는데 그때였는지 다른 이슈 때였는지도 아마 또 그 자사주에 대한 질문 나왔을 때 머스크가 그것도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자기 입으로 자사주 얘기를 한 게 처음이라고 해서 제가 그걸 기사 처리한 기억이 나니까 진짜 이번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되게 좀 본인은 자사주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아, 자사주라는 안 하고 누가 바이백이라는 단어를 쓴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검토할게요. 그러니까 학을 떼나 봐요. 머스크는. 절대 자기 입으로 바이백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제시했다라고 해서 의미가 있었고 검토해 보겠다고는 했어요.